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늘 명심하라. 내 집 마련하겠다는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감사 스마일이 한 줄 명언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도 지금 폭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막는 이유.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은 민주당 지지 강세, 재개발 후에 고급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보수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낙후 지역을 갖다가 최대한 두는 게 이득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혼전 순결 선언해놓고 남자랑 그러면 어떡해? 야, 너도 남자랑 할 거 다 했잖아. 나는 혼전 순결 선언한 적이 없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짤이 있는데, 이 아래편에 야, 너 집 사는 게 나쁘다고 해놓고 그렇게 비싼 집을 막 사면 어떡해? 야, 너도 집 여러 채 샀잖아. 나는 집 사는 게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 이 만화의 핵심 주제는 집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집 사는 걸 나쁘다고 하면서 집을 사는 게 나쁜 거야 라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를 갖다가 뒤집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인들은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상당히 비싼 집을 사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후한무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회사 탑10 중에서 지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지금 인명사고 없고 SK에코플랜트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지금 인명사고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안전 때문에라도 공기가 늘어지고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빨리빨리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빨리빨리 되고 있지 않고, 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3기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LH에서 지금 결정을 갖다 지어 주어야 되는 LH 개혁위원회에서도 아직 지금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없고, 지금 LH 사장도 지금 임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더 늦어지면 더 늦어졌지 빨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먼저 부자의 길을 묻다 라구나님의 부동산 폭락론자였던 내가 집을 산 이유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이분도 2012년에 회사 입사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여느 사람들처럼 집을 갖다 왜 지금 사야 돼? 전세나 월세 살면 되지 라고 지금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생각이 조금 전환됐던 게,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서울시청역 일대 본사로 전급 및 이제 부서 배치를 갖다 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에게도 제가 여쭤보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뭐 2주택자, 뭐 3주택자도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약간의 어떤 그런 시발점, 어떤 트리거, 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때만 해도 이분이 GDP 성장률도 낮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 폭락론자에 가까웠는데, 이분이 생각이 전환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최근에 폭락론자에 있으셨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그런 또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구라님은 어디 사세요? 동료분이 물어봤어요. 아, 저 집은 경기도 광명이다. 오, 광명이요? 광명 어디 사시는데요? 아, 광명시 철산 8단지라고 하는데, 동료가 광명 재건축 하는 데 아니냐고 바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마 이때가 이 라구나님의 부동산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 가는 도중에 부동산 이야기만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또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데 좋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라구나님이 동료에게 이제 어디 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때 이분이 잠실로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실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잠실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적당히 놀라고 말았는데, 아마 지금은 그분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동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찾아서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에게 이제 경종을 크게 울린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지금은 찾을 수 없었지만 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다. 서울 전세 살면서 매수 기회 보다가 이제는 경기도 전세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담도 기감이 되지만 누군가의 실패담이 좀 더 마음을 울리고 반면교사 삼아서 안타깝지만 글쓴이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스님들 꼭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세로 살아보면서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경제, 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은 모든 분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더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더니 전세도 오르고 2억에서 3억만 대출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에서 3억 전세를 올려주게 생겼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남편은 지금 집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더 떨어질 테니까 일단 경기도에 전세 살고 다시 기회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로 이사 가면 다시는 서울로 못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은 경기도로 간 순간에 이제 서울 전세로도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감스님들 부디부디 실거주 한 채는 그냥 매수하십시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2023년도, 2024년도 좋습니다. 2022년도라든지 2023년도는 진짜 폭락론을 갖다 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금리도 또 높았었고 못했었다고 하면 작년에라도 매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그 기회만 더 떨어지기만을 갖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그런 기회만 보다가 결국에는 놓쳤습니다. 근데 반대로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2030년 전후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또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또 사면 되는데 또 그때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내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티메이텀님의 지금 집에 몰빵하는 건 생초보 투자 전략이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자 스마일이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이 물론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똘똘한 한 채만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진 돈 모두 긁어가지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건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겠다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전략입니다. 물론 현금이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무엇 하던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10억도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로 모든 재산을 통틀어 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거는 얼티메이텀님의 생각, 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현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작동하다 보니까 관성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또 특히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갖자라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3중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서울이 지금 이제 못 들어가니까 서울 주변을 또 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내 자산이라든지 내 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두채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이왕이면 서울 한 채, 경기도 한 채면 더 좋을 것 같고,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경기도 두채 전략으로, 특히 일자리가 확충되는 지역, 교통이 확충되는 또 지역, 그다음에 인프라가 또 새롭게 생기는 또 지역,
또 3기 신도시도 물론 좋지만 3기 신도시 주변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내 뒤에 누군가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5년 11월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 이맘때쯤 또 2년 후에 이맘때쯤에 또 부동산의 시장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채를 산다라고 하면 나는 월세나 뭐 다른 뭐 전세로 거주를 갖다 하는 방법을 해야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얼티메이텀님께서는 집을 사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자산 10억 미만의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히나 무주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장 확실한 종이가치 하락 해지순환인 자가확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라라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얼티메이텀님께서도 이런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갭 투자도 하시고 뭐 분양권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실거주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거주의 주택은 조금 단촐하게 하고 투자의 주택을 갖다 조금 자산을 갖다 좀 더 자산을 갖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가 전체 인구의 0.9%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가계의 60%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갖다 보유하다 보니까 금융자산 10억 이상 소유자는 전체 인구의 0.9%, 즉 다시 말해서 상위 1%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순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다. 그럼 대한민국 상위 10%가 지금 순자산 10억 8천 이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상위 10%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스님들 이거에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에 나는 10억 이상 있지만 나는 상위 10%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은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2억 4천 이하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마포, 성동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부자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상 그렇게 부자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앵커링 효과 때문에 결국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의 전체 부동산을 거품 단계로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지금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스님들은 아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지출,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 사이클이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흐름 또한 앞으로 이렇게 이 거대한 흐름이 최소 3년 이상은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올해 어제까지 59% 상승했고 금값은 56% 그리고 비트코인마저도 연초 대비 18.7%가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일부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해당 투자 권역에 대한 일정한 자산 노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들이 가진 자산의 60%는 부동산 그리고 이제 30%는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그리고 나머지 10%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올라타는 것은 20대, 30대 특히 잘해야 40대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고 50대부터는 이제 이 자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서 20, 30대 감스님들 중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장만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오늘 제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방송을 마치고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난 관성에 젖어 있어서 고령자들은 아마도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을 계속 쫓아갈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파트에 모든 것을 몰빵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언제까지 대세는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9년에서 30년이 되게 되면 다들 투자를 하고 있을 일을 한 핵심 이유인 대한민국 안에서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 순위는 또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25년 안에, 올해 안에, 올 연말 안에
계약만이라도 해 놓으실 것을, 그리고 많은 무주택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당한, 만약에 내가 5억 정도밖에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5억 선에서, 아니면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6억 선에서 적당한 자가를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디 본인이 그런 꿈을 갖다 향해서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감스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내 여력에 맞춰서 자가를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폭락론에서 이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던 분, 그리고 이제 나는 2주택, 3주택으로 있는데 이제 주택수를 줄이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집 한 채는 필수가 아니라 이제 생존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만약에 여유가 있고 자금적인 그런 뭐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저는 2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때문에 조금 서울로 들어가기 좀 힘드신 분들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진짜로 경기도 F4 포함해서, 근데 경기도 F4는 다 지금 묶였기 때문에 뭐 구리라든지 다산, 그리고 덕양구, 동탄, 그 다음에 부천, 그리고 이제 기흥, 그 다음에 뭐 안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을 갖다가 지금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할 때 청약도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3기 신도시도 민간 분양이 많이 줄어들 거고 공공 분양도 앞으로 나눔형 아니면 선택형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디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